지금부터 이제 부트스트랩 디자인에 대한 표준화와 디자인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트스트랩을 한번 써볼 건데요. 부트스트랩 쓰기 위해서는 이제 W3스크루스의 부트스트랩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시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트라이 yourself를 클릭하시는 거죠. 클릭하시면 얘에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 등록이 메타의 뷰포트부터 이렇게까지 라이브러리 등록입니다. 이거는 이제 CDN 방식으로 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CDN이 뭐 이렇게 컨텐트 네트워크, 컨테이너 델리버리 네트워크에 있는 것을 배달받아가지고 내 거에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CDN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TTPS라고 나오시는데 이 방식을 이제 사용한다. CDN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쓸 건데 저희 프로젝트에는 여기 이제 웹-NF 밑에 뷰스 아래 이렇게 웹-NF 밑에 뷰스 아래 데코레이터 밑에 데코레이터 디폴트 데코레이터 JSP가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사이트 메시를 적용을 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사이트 메시.xml이나 데코레이트.xml이 필요하죠. 그리고 필터에 웹.xml의 필터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HTML에다가 이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에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한다.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 게시판의 list.jsp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게시판 보드의 list.jsp를 더블 클릭해 여신다. 열어보세요. 열어보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안 만들었지만 HTML 안쪽에 뭐가 붙게 돼요? 부트스트랩의 웹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클래스를 지정해서 디자인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는 저희가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행해 볼까요? list.jsp에 오셔가지고 컨트롤 F11을 눌러서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뭐가 스타트 되면서 이게 스타트 된 게 어디가 스타트 됐지? 예. 스타트해서 이제 보드 여기 보면 이제 보드 슬래시 list.jsp라고 해서 나오고요. 여기 약간의 CSS를 적용시켜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적용을 시켜놨는데 블랙 앤 화이트로 적용을 시켜서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 메뉴도 여기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 끝에까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냥 쓸 거예요. 끝에까지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할 거고요. 아시겠죠? 쓸 겁니다. 쓸 거고요. 지금 이제 요 디자인이 여기에 이제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 텍스트가 왼쪽에 전부 다 아주 빡빡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패딩이나 이런 걸 주셔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주셔야 되는데 얘를 컨테이너 안에다가 담을 거예요. 아시겠죠? 담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이 부트스트랩을 적용시킬 때는 저희가 이제 뭘 사용한다 그랬냐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다가 div 담을 수 있는 박스를 한 개 더 만들어요. 박스를 만드는 태그가 HTML 태그가 div 태그입니다. 아시겠죠? div 디비전에서 박스를 한 개 만들어요. 아시겠죠? 이 박스 안에다가 모든 걸 다 담아요. 그래서 바디 맨 위에 div, 그 다음에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슬래시 div를 잡아주는 거예요. 슬래시 div를 슬래시 바디 위에다가 잡아주시고요. 그럼 요 안에 이 바디 바로 아래에 있는 div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아시겠죠? 집어넣고요. 이거를 컨테이너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클래스를 잡아서 클래스 이꼬르 상단에 찍으시고요.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 부트스트랩이 이걸 컨테이너로 인식을 해서 여기다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담을 수 있는데 그 안에 H2 태그가 담겨져 있고 테이블이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브라우저에 오셔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저희가 띄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게 돼요. 아시겠죠? 떨어져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F12를 한번 눌러보시면, F12 한번 눌러보시면, 이쪽에 이제 요소에 소스가 나오는데요. 소스에 보시면 헤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메타, 링크, 스크립트에서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사이트 메시로 등록되어 있는 이 메뉴가 나오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사이트 메시가 등록돼서 사용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트스트랩은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이 테이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좀 이쁘지 않은 것 같아서 테이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거는 제가 F12를 다시 해제시키고 얘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여백 부분도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거 보시죠? 이거를 창을 이렇게 늘렸다가 그러면 메뉴 부분도 이렇게 한 메뉴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예.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보시면 이게 이제 반응 영역으로 동작이 되는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트스트랩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요. 자, 이제 컨테이너를 한 개 만들었어요. 컨테이너 한 개 만들었는데 테이블이 지금 이제 테이블 디자인을 조금 이제 이쁘게 꾸미려고 해요. 이렇게 할 때에 그 W3 스쿨스의 예제 부분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쪽에 BS라고 되어 있으면서 지금 테이블스 있죠. 여기 이런 메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종류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테이블스가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 테이블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테이블 모양대로 하려면 요대로 클래스를 쓰시면 되세요. 이런 얘기고요.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테이블을 쓰려고 그래요. 여기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인데 여기 그러면 점 다음에 테이블 썼다는 얘기는 테이블 클래스를 추가하세요. 어디에? 테이블 태그에. 아시겠죠? 테이블 태그에 추가하세요. 잘 모르시면 여기 try new self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는 거죠. 테이블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여기 이제 테이블 이렇게 쓰시고 태그에 클래스 이꼬로 테이블이라고 쓰세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컨테이너로 묶고요.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 태그가 여기 있죠. 테이블 태그가 있는데 여기다가 클래스 이꼬로 쌍따비 찍고 테이블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하시는 거죠. 테이블이라고 써서 저장을 해보세요. 되셨나요? 자, 저장을 해놓고 보시면, 여기 이제 다시 브라우저에 돌아오셔서 게시판에 가셔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작성이 돼요. 선생님 이거 지금 선이 왜 나오죠? 선은 CSS인데 CSS를 지워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CSS로 했던 내용들을 여기 있죠. TD, TH에 대한 선을 그려놨어요. 패딩도 만들어 놓고 아시겠죠? 선도 그리고 패딩도 만들었어요. 얘네들을 지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삭제 해가지고 지웠습니다. 저장합니다. 지우시고요. 다 지웠으면 이제 부트스트랩에 게시판 리스트에 오셔서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깔끔하게 되셨나요? 마우스를 했을 때 백그라운드는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요거는 CSS 부트스트랩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먹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CSS에서 스타일 시트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백그라운드와 이제 커서를 손가락 없이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이걸 커서를 지정을 해놔서 그렇고요. 요게 지금 선이 있으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 요게 부트스트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적당하게 간격도 적당하게 지가 알아서 벌려놓고 해놨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에서 쓰시는 거예요. 되게 쉽네요. 그냥 클래스 이꼬를 몇 번 지정했더니 확 바뀌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바뀌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디자인이 깔끔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등록을 시켜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버튼입니다. 버튼. W3 스크롤스 다시 돌아오시고요. 네. 돌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미지도 있고요. 버튼도 있어요. 저 이미지에 해당되는 건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저 버튼스가 있습니다. 버튼스가 있으신데 버튼스에 보시면 이런 색깔별로 이렇게 돼 있고 버튼은 btn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하는 거예요. btn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하고 이런 모양들은 이제 btn 쓰고 btn 다시 디폴트 하면 이렇게 됩니다. 디폴트 요게 디폴트가 됩니다. 박스에 있고 우리가 주로 쓰는 거 디폴트 이렇게 쓰는 걸 사용하겠죠. 색깔로 알록달록하게 그 보이게 하려면 이제 프라이머리 이거 프라이머리 btn 다시 대시입니다. 언더바 아니고 여기서는 언더바로 쓰시다가 오류나는 분과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더바 아니고 대시입니다. 대시 여기 사용하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primary success info warning danger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잘 확인을 하시고 아시겠죠? 자기가 적용하려는 색상을 이제 바꿔서 쓰일 수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면 그 부트들의 이런 이 브라우저마다 크롬이냐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냐에 따라서 버튼도 약간씩 틀려요. 버튼 모양이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맞춰주려면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맨날에 글쓰기 버튼이 한 개 있는데 글쓰기 버튼이 있네요. 그래서 앵커 태그 버튼 태그를 일부러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이제 버튼 태그를 쓴 것은 버튼 모양을 만들려고 쓴 거거든요. 버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사용을 해줬다.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죠? 그 태그 중에서 그럼 버튼을 지우겠습니다. 버튼 지워주세요. 앵커 태그만 쓰시면 그 부트스트랩이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게시판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부트스트랩이 적용 안 되면 이렇게 그 언더바가 생기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언더바가 생기면서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보이시는데 저희가 그 부트스트랩을 적용해서 얘 버튼이에요. 여기다가 클래스로 적용시킨다 그랬죠? 클래스 이꼬르 btn 버튼이에요. 한 칸 띄시고요. 그 클래스를 두 개, 세 개 지정할 때는 한 칸 띄시면 됩니다. btn 다시 대시입니다. 대시 디폴트 저장. 저는 디폴트를 좋아하는데 디폴트에 써주세요. 되셨죠? 됐죠? 버튼인데 디폴트예요. 써주시고요. 다시 이제 브라우저에 오셔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버튼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버튼. 앵커 태그인데 버튼 모양이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만든 이유가 이제 버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버튼을 만들었는데 그 부트스트랩에 보면 앵커 태그 자체를 버튼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로 지정을 한다. 클래스 이꼬르 btn 버튼인데 그 버튼 모양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버튼 대시 디폴트 모양에 해당되는 버튼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버튼 모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잘 만들어주도록 적어줬고요. 이 버튼의 모양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부트스트랩 보시면 저희가 보신 거는 이제 버튼의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시고요. 테이블에 이제 요게 기본 테이블입니다. 기본 테이블. 여러분이 지금 작성하신 게 기본 테이블이고요. 네, 밑으로 내리시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요게 이제 그 번갈아 가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배경이 약간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테이블 다시 뭐 스크립트라고 쓰시는데 맨 처음에 얘가 테이블입니다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 CSS 그 트라이 yourself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테이블입니다라고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모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테이블 대시 뭐 스크립트라고 써주시면 얘가 이제 그 요런 모양이 됩니다. 모양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 먼저 테이블이라고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정을 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박스 선이 그려져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선이 그려져 있는 테이블은 저는 선호하지 않는데 이렇게 쓰시려면 이렇게 이제 볼디드라고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 대시 볼디드라고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테이블 모양들이 나오죠. 모양들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쯤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작성 1에 대한 것은 이제 DB에서 만들 때 이제 날짜만 가져와라 뭐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죠. 너무 기니까 사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